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15주 보검차 3편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좀 아쉽지만 일단 진도 마지막 나가고 또 마무리하고 시험때 만나는 걸 하고요. 마지막 진도는 우리 교재 맨 뒷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시설 부분 마무리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진도 들어갈게요. 자, 호텔의 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그래서 호텔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근무하거나 그런 쪽은 아닙니다. 여러분 취업처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호텔리어로서 뭐 취업처 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호텔리어로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호텔에 근무하더라도 1000에서 1500명 근무하니까 깊이 있게 안 하고 자기네 다니는 동선만 이게 다니면 잘 몰라요. 우리 호텔이 지하 몇 층까지 있고 24시간 돌아가는데 시설팀에 어떤 분들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들이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구석구석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는 시설 영선부서가 있어요.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24시간 하고 상교도 제고 그러니까 또 이런 또 여러분들이 호텔리어로서 큰 사람이 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여기서 분들 또 잘 지내고 어떤 그런 큰 개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개념을 해야지 뭐 이거를 뭐 취업을 하거나 뭐 공부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호텔에서의 큰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대략 살펴볼게요. 호텔은 시설 안전 관리라는 것이고요. 이 교재를 쓴 저자, 이 저자분께서는 크게 5절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안전 수칙, 호텔의 위생 안전 관리, 요즘 위생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저 근무할 때만 해도 위생이 뭐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뭐 굉장히 크고요. 또는 원가나 구매 이런 파트에서 또 위생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교육 담당 직원 이런 게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덜했지만 예전에 일본 뭐 같은 거 엄청나. 근데 지금은 뭐 우리도 엄청납니다. 호텔은 그래서 호텔, 백화점 이런 데 특히 그렇죠. 그래서 위생의 개념 굉장히 옛날부터 틀리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안전 관리라든가 화재 이제 중요하죠. 호텔은 고객을 상대로 하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뭐 불이 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그다음에 호텔 시설 및 이제 안전 등급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이건 뭐 부담 안 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깊은 지식은 아니니까 마무리로서 편안하게 시험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편안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화면을 좀 크게 할까요? 자, 제일 먼저 안전 수칙입니다. 요즘 뭐 안전은 두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사회를 돌아보면 안전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나고 중요하다고 얘기되고 있죠. 호텔도 마찬가지죠. 호텔에서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호텔이 아니에요. 누가 호텔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그런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항공사도 그렇잖아요. 승무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시서비스에 되는 거죠.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 종사원의 안전 수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은 출퇴근 시에 직원 출입구를 이용한다. 호텔은 특히 손님과 직원의 동선이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친구들, 우리 뭐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은 뭐 직원 출구로 해서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다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포트직, 지원부서, 소위 그 사무직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호텔의 영업장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복 입고 친구들하고 놀러 오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선이 틀리다. 동선이 틀리고요.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면 자기 하는 일만 딱 해가지고는 안 되고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서 두루두루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게 몰라요. 오래 근무한다 해도. 둘째, 영업장 및 사무실의 열쇠는 타임키퍼. 이제 타임키퍼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출근하면 줄 서가지고 타임키퍼하고 열쇠 쓰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없고요.
없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방식인데 아무튼 뭔가의 출퇴근이 있다는 거죠. 출퇴근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출퇴근은 있죠. 회사니까.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늦으면 안 되고요. 또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죠. 그래서 규정을 지키되 고객 때문에 늦으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노동법상. 그렇기 때문에 방식은 있다. 그 다음에 근무 중 외출 시에는 담당 부서장이 확인을 되겠다. 그렇죠. 그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회사니까. 그래서 회사잖아요. 회사. 그래서 호텔이 규정대로 손님자들의 말을 듣고 부서장 말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마음대로 움직이고 뭐 그러면 안 돼요. 특히 또 요즘 청소년 분들은 조금 그렇잖아요. 자유스럽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규정은 지키자. 오케이. 그다음에 퇴근 후나 휴일에는 긴급한 공무의 출입을 그만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영업장이나 자기 사무실이 있다면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객관적인 업무나 또는 손님으로 가는 거지. 여기 뭐 내 회사야, 뭐 내 회사야, 와 커피 한 잔 줄게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과사를 가려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공과사를 가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좀 멋지게 생활해 주길 바래요. 허리멍텅 막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직원은 출퇴근 시 소지품에 대해서 팀원의 이제 확인을 받는다. 확인을 받죠. 확인 받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뭐 호텔도 그랬고 백화점도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인권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이 교과서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소 이제 약간 옛날 내용들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또 이제 내용들을 많이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되고 저도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직접 호텔 경영 책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호텔 경영은 제가 책을 쓰게 되면 아주 최신적인 내용으로 좀 과거 내용은 다 과감하게 빼려고 합니다. 옛날 얘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통제구역은 줄이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한구역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위험하면 안 돼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지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특히 호텔은. 특히 이 시설 영선부서에 대한 그런 그 기계시설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 자, 호텔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사원은 화재 시에 대비해서 소화기, 소화전 등의 위치, 사용법 당연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항상 이렇게 부지런하게 체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지전장 장소 이외에 금연장은 그만다. 요즘은 아예 금연 안 됩니다. 요즘 금연이 안 되니까 금연입니다. 아예 담배 못 펴요. 저 밖에 나가서 구석에서 펴야 돼요. 담배 피지 않는 게 좋고 좀 불편하죠. 요즘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호텔 내에서는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분들은 좀 멀리 가야 돼요. 그다음에 금연 지취를 위해서 항상 적절한 재떨이 이런 거 없어. 젖떨이 이런 거 이거는 실내에는 없는 거죠. 옛날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불편하더라도 외부에 따로 있습니다. 실내에는 없습니다. 아예. 그다음에 인화성 불 붙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는 페인트 같은 거 이런 거 또 있으면 잘 정리해놔라 이런 얘기고요. 화기사용 지역 불 문제 조심해야 되죠.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이제 주로 화재에 관계되는 거니까 잘 체크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괜찮죠? 네. 그다음에 호텔 일반 안전수칙을 보겠습니다. 보행 안전수칙, 뭐 일반적인 보행적인 문제. 그다음에 물품 적재, 물품 보관하거나 쌓아놓을 때 호텔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면 돼요. 섹션이나 이 구분별로 전기 안전수칙,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그다음에 기기 안전수칙 규정대로 갖고 섹션 구분별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사원들 호텔이요. 각자에 대한 위생, 뭐 손해 청결,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 뭐 나 개인에 대한 청결과 호텔 서비스 레스토랑 들어갔을 때 문제죠. 세균성 식중독이나 소화계통, 전염병 등 기생충 조심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은 뭐 이걸 떠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호텔도 마스크 쓰고 세척제 뿌리고 뭐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 더군다나 서비스 내에서는 뭐 유니폼이나 작업, 위생복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또 밝은색을 입는 게 좋고 작업장을 떠날 때는 잘 정리정돈 이런 얘기죠. 뭐 근데 여러분들이 호텔에 입사하게 되면 이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사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이미 옛날 내용이 됐습니다. 이미 옛날 내용이 됐고 이미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제 교과서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에 그런 교육을 해줄 겁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그 교육을 받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텔 종사원의 위생, 종사원의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뭐 고객을 위해서 위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 질환의 경우에는 많은 소비적인 병을 전염시키는 매체가 되고 여러분도 안 좋죠. 여러분도 건강해야 되니까 주의해야 된다. 특히 또 손을 다쳤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식품에 담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로 F&B 주로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게 되면 조리하고 다 있어요. 그러면 F&B에 조리하고 다 있으면 주로 접촉, 손으로 서비하잖아요. 손으로 컵을 닦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손톱 하나 깎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텔 F&B, 요리, 위생, 그 다음에 지배인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일상의 작업 점검 계속적으로 뭐 귀찮아도 룰대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체크 습관. 매일매일 작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철저히 귀찮아도 해야 됩니다. 왜 맨날 하느냐? 맨날 하셔야 됩니다. 반복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당번제처럼 위생관리 제도를 만들어서 다 부음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있습니다. 점검 확인을 일자에 의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요. 책임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효과는 좋은 겁니다. 다 규정이 있어요. 그대로 지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호텔 건물 및 시설의 위생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위치와 건물의 내부 구조, 식품 취급용 가구와 설비가 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건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공기가 깨끗한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뭐 호텔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예요. 사업성 타당성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몇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 로케이션을 봤을 때 그렇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장소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해수 오물의 제거, 편리한 장소, 운반 교통 및 이런 것들 다 이건 뭐 기본이 되겠어요. 그러나 뭐 이미 지어진 호텔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되고 혹시나 신규 호텔이라든가 호텔 프로젝트에 처음에 여러분들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 짓기 전 여러분들이 경력자로서 스카웃 돼가지고 호텔 짓기 전에 투입이 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위치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쉬운 내용이지만 이걸 타당하게 해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유죠. 건널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될까? 건물 바닥 하수구 봐야 될 거고요. 벽, 천장, 채광, 한개 벤틸레이션, 방충, 그 다음에 소리 같은 문제, 방음, 그 다음에 세척실 같은 다 봐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호텔이나 레스토랑은 뭐 일반적으로 들었는데 호텔 객실에서 주무실 때 5스타 호텔은 들어요. 근데 조금 낮은 호텔에 잘 때 어때요? 소리 나고 웅웅거리고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5스타 호텔은 그런 거 없어요. 5스타 호텔을 우리가 한번 새로 지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낮은 호텔에 가서 보게 되면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안전 위생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식품 취급용 가구와 설비를 보겠습니다. 식품 취급 기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배치될 것이냐. 그 다음에 구조와 재질, 무엇을 쓸 것이냐. 천치만별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관시설, 어디다 보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온도계 등을 체크하는 부분들 관리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사고에 대한 종류를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감전사고 흔히 있습니다. 특히 누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피복 같은 게 약간 이렇게 선이 이렇게 벗겨져 있거나 아니면 물 같은 거 묻었을 때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감전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 기기 등에 사람이 접촉됩니다. 특히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기가. 그 다음에 마음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특히 조리 쪽에 기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계 장치 많은 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또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불을 낼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다음에 전기사고의 일반적인 방지 대책, 전기사고의 발생 확률은 그리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객관적인 우리가 그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불이 나거나 그런 건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고 빨리 대피하면 되는데 뭐 사람에 의해서 실수해서 불이 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발생하면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니까 한번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감전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조심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전사고 발생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왜냐면 어떤 그 발생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를 보고 그 형태에서 어떤 형태냐 살펴봐야죠. 그 다음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죠.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 위험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사고가 나느냐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사고가 났을 때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다음에 그걸 안 당하려면. 그래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도출시켜보자는 거죠. 감전사고의 방지 대책 및 조처 취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분석하면 뭐합니까? 응급조치입니다. 만약에 발생했다. 빠르게 응급조치하는 거. 현장에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 즉각적으로 해버리는 거 선조치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 다음. 자, 연소미 화재. 연소는 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불의 3요소, 연소의 본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호텔 기능에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참고적으로 편안하게 듣는 시간으로 합시다. 불의 3요소. 연소되기 위해서는 가연물, 탈 수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산소 공기. 탈 것과 이렇게 공급이 될 때 불이 스파크 되면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되면 연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불이 없으면 되고 탈 수 있는 게 없으면 되고 공기가 없으면 되고 근데 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불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게 있어도 먼지 같은 게 많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 붙일 수 있는 거 선이 있을 수 몇 개 없지만 그게 또 선이 이렇게 벗겨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요소를 최소화시키게끔 매일매일 점검하자. 특히 여러분들 지배인이거나 관리자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업원이라도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면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내 가게에 불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불도 끄고 또 이렇게 선도 확인하고 소화기도 확인하고 뭐 일일이 다 먼지도 제거 다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선도 묶어놓고 똑같은 겁니다. 주인의식 가지면 돼요. 연소의 범위, 가연물이 불이 타는 거죠. 그 연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산소 향계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덮는다거나 뭐 그런데 그럴 필요 없고 소화기를 활용해서 빨리 신고하고 해서 그 조건을 최소화시켜서 불을 끄자는 얘기죠. 자, 호텔 화재의 종류입니다. 뭐 전기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으로 뭐 기름이 뭐 흘렀는데 불이 붙는다거나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요즘에 가스를 많이 쓰니까. 그다음에 담뱃불은 거의 없는데 이제 못하게 하더라도 본인이 몰래 할 수 있잖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호텔에서는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지 또 기름이 필요 없는데 혹시 기름이 흐르는 데가 있는지 전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거의 90%가 전기죠. 전기. 90%가 전기니까 잘 보고 가연성 가스는 뭐 주방에서 관리하게끔 계속 이렇게 코디네이션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의 소방 설비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 설비 다 돼 있죠? 울리는 거, 비상시에 울리고 눌러도 되고요. 어떤 조건일 때 울려도 되고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소화 설비 끄는 거 다 장치가 돼 있고 확인해야 됩니다.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디 유리한 소화기냐. 근데 피난 설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선 체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안내판 이런 거 잘 봐요. 사실 그 호텔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화관 가도 이것부터 보게 되잖아요. 광고에도 나오고 설명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게 없으면 또 호텔 등급 심사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화용소, 물에 관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활동성 필요한 설비들이 기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현관 로비의 객실 분야를 좀 약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현관 부분이 또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호텔의 전체적인 설비에서 여러분들이 딱 중요한 공간 보겠습니다. 딱 들어갈 때 현관이죠.
현관이니까 많은 사람도 왔다 갔대. 현관에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현관에 어떻게 안전을 추가해야 될 것이냐. 둘째, 로비는 프론트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라운지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주차장도 중요하죠. 주차장은 요즘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 그렇잖아요. 무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더 무섭죠. 무인 CCTV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그 관리하는 CCTV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대로 하지만 계속 눈을 띄지 않고 봐줘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CCTV 앞에서 딴짓하면 안 돼요. 볼 때는 봐주고 자기 근무 시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실은 더 나위 없죠. 객실에 일단 손님이 문 닫고 들어가면 프라이버시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우리가 뭐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되지만 혹시나 이렇게 해서 항상 신경 쓰고 기타 볼 수 있죠. 기타는 여기는 이제 다른 부서도 있지만 객실 쪽만 본 겁니다. 화장실 공용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제가 한번 얼마나 남았나 마지막에는 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분야입니다. 그래서 식품 위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배출, 그 다음에 폐수. 이거는 뭐 여러분들 눈에 띄진 않지만 알아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호텔의 전체적인 이런 등급, 그 다음에 규정 이런 거에서 잘못하면은 호텔 문 닫아요. 등급도 안 나오고요. 영업 정지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직원일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서비스하고 관계없어요. 서비스하고 관계없는 이런 부분들, 위생, 안전 또는 세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비스 잘못하면 특히 뭐 호텔은 뭐 철저하게 하지만 백화점 같은 데는 외부 입장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영업 정지당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왜? 나중에 이제 지배인이 되시면 서비스보다 이런 쪽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솔직히 더 많아요. 서비스는 줄어들고 위로 갈수록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체크하고 이런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서 설명드리고 디펜스하고 이렇게 커버하고 이런 게 많아진다. 어느 정도 관심만 지금 가져도 지금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관심을 가져두시면 이제 때가 되면 우리 교수님이 이래서 이게 강조했구나 이해가 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또 측정하고 기록하고 환경적인 것들 뭘 선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명령, 이행명령 이런 것들 이제 호텔이 사회기관이니까 호텔과 외부 어떤 그 관공서 어떤 호텔 외부에 관계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외부 관계, 외부 관리, 청소, 건축 관리, 주차장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객실뿐만이 아니라 좀 넓혀볼까요? 이제 식음료 또는 식음료 부대시설 기타에 대해 살펴봐야 안전 쪽에 열어남을 우리가 살짝 열어남을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사실 유명무실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냥 모양새로 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어남을 활용해서 반영이 됩니다. 왜? 이 열어남의 중요한 진실된 고객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안전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수리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양새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의 의견이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편 신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불편 속에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다 귀담아 들으시고 아주 진실하게 우리가 한번 피드백을 줬을 때 그 호텔은 얼마나 훌륭한 호텔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한 호텔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전에 관계되는 거 잘못하면 생명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객 여기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 잘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고요. 기타.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일반 행정관리인데요. 행정사항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사원의 복지 및 후생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급여 이외에 그 다음에 돈적인 것 이외에 제도적인 복지가 있고요. 4대 보험 같은 것 또는 그 이외의 복지가 있습니다. 뭐 기숙사를 주거나 또는 뭐 건강을 위해서 뭘 주거나 안전을 위해서 뭘 주거나 이런 종합 토틀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인사 문제 이외에 채용뿐만이 아닌 트레이닝, 그 다음에 뭘 더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교육,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이런 쪽이 호텔은 있습니다.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 지시사항 이행력은 당연히 이건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비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호텔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 아웃소싱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는 최근 아웃소싱, 호텔이 직원이 아닌 아웃소싱, 외부 회사와 연계를 해서 이걸 맡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웃소싱을 줘서 중요한 기능 이외에는 다 아웃소싱을 준다. 청소도 그렇고 수송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호텔마다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호텔에 들어가서 유심히 이렇게 체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업소가 들어와 있죠. 우리 직영이 아닌 임대업소가 많이 들어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은 호텔 직원이냐 아니냐, 임대업소냐 직영이냐, 또 연회 같은 경우에는 또 반임이냐 반출이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기에는 호텔이지만 그 안에는 섞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산업 기여도 물론 이런 것도 평가가 돼야 되겠고요. 기타 이런 게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15주 보강 3편까지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조금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니까 조금 참고 좋아지면 또 한번 열심히 또 시간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기회가 오니까 기대하시고요. 일단은 시험 때 만나겠다. 시험 때 만나니까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시험 때 당일날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